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고신니입니다. 최근에 아시아인이 하는 안마방에 어떤 백인이 들어가서 총기 난사 한 사건 알고 계시죠? 현지 경찰이 이것을 아시아인을 향한 증오 범죄로 보지 않고 그냥 성 관련 이유로 생각한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항의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아시아인을 향한 여러 가지 혐오 범죄들이 늘고 있죠. 길을 가던 아시아 여성이 다른 백인 혹은 흑인에게 린치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한 아시아계 여성, 중년 여성이 두 명의 흑인 여성으로부터 린치를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더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건 그들의 태도예요. 잡히고 나서. 인터뷰에서 쟤들이 저희를 먼저 무시했어요. 약간 아시아인을 미개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아시아인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 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사실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불안이나 생계에 대한 걱정이 증가하면 동시에 차별이 증가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원래는 차별의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차별을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차별적인 생각은 갖고 있어. 근데 사회적으로 내가 차별을 한다는 걸 표현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니까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이 보이니까 일단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는 차별. 두 번째는 아예 이거를 밖으로 드러내는 차별이에요. 이전에 미국에서 흑백의 분리를 선언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차별적인 태도 자체를 외연적으로 보여준 그런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는 차별이 안 좋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티는 안 내. 근데 마음속에 차별적인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런 내재된 차별성은 존재해 왔던 거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밖으로 터져 나온 거지. 코로나가 터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에서 잘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 몇십 미터 줄을 서고 식료품 보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죠. 거의 재앙 수준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불안하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난데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돼? 나 회계사야. 나 변호사야. 평소에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식료품 보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고? 그러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불안도 당연히 있겠죠. 사회 전반이 불안과 공포 심리로 가득 찼어요. 국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차별이 심해진 건 너무나 많은 역사들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18세기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죠. 이때 흑인에 대한 린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풍요로워지니까 이런 문제가 싹 사라졌어. 나치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1차 대전에서 패배를 해서 경제적인 혼란이 막 가중이 됐어. 그러니까 독일인이 유태인을 문제의 원흉으로 생각을 하면서 막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홀로코스트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태인을 힘들게 했어요. 그 전으로 돌아가면 마녀사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적개심을 풀 수 있는 대상을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니네들이 어떻게 해도 좋아. 이렇게.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공통의 목표를 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야 니네들이 쟤네 차별하잖아. 니네들이 쟤네 차별해서 이런 행동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너, 우리, 니네 더 명확하게 나누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백인이고 흑인이고 아시아인이고 이 세상을 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런 해결법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하나의 실험 때문인데요. 그 실험에서 애기들을 모아놓고 이 둘을 예를 들면 독수리 팀, 한쪽은 곰 팀으로 베이스 캠프를 차리게 했어요. 그리고 캠핑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다가 경쟁을 하는 상대라는 느낌을 줬어요. 그랬더니 서로의 캠프에 들어가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절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지금의 상태와 되게 비슷하죠. 이러한 차이를 다시 하나로 합칠 수 있게 된 계기는 딱 하나, 공통의 목표를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두 팀은 서로 협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둘이 서로 각자는 풀 수 없는 문제여야 돼. 저도 차별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런 차별에 대한 기사를 볼 때는 이렇게 울컥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혐오 범죄와 증오 범죄와 싸우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응원을 전하고 싶고, 아시아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아 증오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법, 심리학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러한 증오 범죄, 혐오 범죄가 없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칩니다.